제임님, 오늘 캡티비전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네, 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여러분이 정말 잘 되시기를 소망하는 방송, 도움 되시려고 애쓰는 방송.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에요. 어제도 역시 미국 시장은 하루 정도 쉬더니, 네, 이틀은 못 쉬겠다. 바로 급반등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10월 말부터 전개된 산타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제일 돋보이는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전날 한 4% 빠졌었는데요. 그냥 어제 상승폭이 8.6%나 급등했습니다. 어제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설명드렸죠. 마이크론이 8월 결산인데, 네, 9월부터 11월, 네, 요 1,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고, 네, 적자는 기록했지만 시장이 하는 적자에 비해서 적었다. 그리고 2분기 12월부터 2월에 대한 2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가 새로운 회복 국면. 근데 이게 지금 맞물린 게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디램의 회복세는 지금 빠르고요. 낸드도 이제 회복 조짐인데 그뿐만 아니라 네, 차세대 반도체. 지금 뭐 CXL이라든지 HBM도 뭐 그런 데 해당한다 봐야 되겠죠. 이제 새로운 반도체들이, 차세대들, 이것들이 왜 나오느냐? AI 때문에. AI가 워낙 많은, AI 때문에 우선 휴대폰도 온 디바이스 AI로 가면요. 당연히 저장 용량이 또 커야 되겠죠. 네, 기본적인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가, 네, 이게 처리 용량이 AI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용 서버 등등 처리 용량에 대한 속도의 문제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양도 많아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반도체와 그 주변이 새로운 국면에 가고 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2024년에는요. 이러한 트렌드들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뭐 올해 HBM 같은 경우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지만 이제 그리고 최근에 원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CXL 이런 것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대가 새해 열릴 거다 하는 걸 어제 마이크론이 어제 상승으로 고함 질렀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우리는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가 새해에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요즘 제가 대형주에 이제 비중을 좀 높이십시오 이런 조언을 드리는데요.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새해 벽두부터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를 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이 대형주들이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마이크론의 상승은 그냥 일시적인 종목의 상승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새해에 대한 움직임을 예고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테슬라도 조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테슬라도 어제 테슬라도 전날 빠진 거 회복하는 정도. 그 지금은 주인공은 반도체다 하는 점 어제 미국 시장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대거 몰리면서 소부장 장세가 될 것 같은데요. 소부장에는 지금 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냥 요겁니다 할 만하지는 않아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 보면 STI가 올해 실적이 좋을 겁니다. 뭐 이러면 내년에 좋을 겁니다 하면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덜 평가받은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게 상대적으로 시가총이 낮아서 요 정도는 좀 눈에 띄고요. 그 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장 후에 움직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덕이 유님 질문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참 그 대주주 기준이 드디어 상향됐는데 저는 사실 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세금 내는 사람 몇 안 되는 사람을 위한 정책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의견과 논리는 건전하다고 봅니다. 지금 볼 때는요. 시각에 따라서. 물론 저는 택도 아니라는 얘기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논의는 참 건전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 하는 짓들은 너무 비상식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저게 지금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인가 싶은 게 너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약과죠. 자,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주주 기준 10억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금융시장의 혼란만 야기시키는 그래서 그게 세금이 뭐 2조 때 거친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10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주주들은 뭐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라든지 움직이지 않는 장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50억으로 상향해도 그건 냅니다. 근데 문제는 종목당 10억, 한 15억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세금을 내나요? 연말에 팔아서 연초에 사는데 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부자 감세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매우 맞지 않는 말장난 같은 소리죠. 어쨌거나 이거는 50으로 상향된 거는 증시가 이제 우리는 이게 20년부터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15로 되면서 연말에 팔고 연초에 사면서 11월부터 개인들 매물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작년에도 올해도 11월부터 나오죠. 11월 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12월 21일까지 유가적으로 11조나 팔았어요. 이런 쓸데없는 투자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 근데 어제 이게 발표가 10시 반에 나왔어요. 이때가 나왔어요. 이때. 하니까 공교롭게도 코스닥 지수가 쭉 빠지고 코스피는 코스피 같은 거는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는 미리 빠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미리 한번 빠졌다가 이따가 10시 반에 다시 빠지는 코스피는 조금 달랐는데 코스닥은 쭉 빠져버리고 이따가 쭉 빠져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번 상향 조치가 선반영됐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가 선반영된 겁니까? 뭘 선반영된 게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선반영되고 안 되고 할 성격의 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억지 논리고 그냥 10시 한 반 전부터 10시 반 전에부터 금융투자가 쭉 코스닥만 팔았어요. 어제 희한하죠. 코스피는 어제 막 계속 샀는데 코스닥만 팔아서 참 그래서 어제는 10시 반쯤부터 그 외국인도 양시장에 대해서 확 팔았고요. 이 시점에 외국인은 유가증권 코스닥 다 이렇게 팔았는데 금융투자는 코스피는 사면서 코스닥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양쪽 매물이 겹치면서 쭉 밀렸었는데요. 어제는 금융투자가 움직였다. 근데 금융투자가 뭡니까? 증권사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매. 이것도 늘 있는 12월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 다음에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인데요. 쿼드러플 위칭 데이 되면요.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싼 현상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때마다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 이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현물을 사게 되면 또 배당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먹으려고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배당락 전에 배당부일 마지막 날까지는 프로그램 매수를 하고 이후부터는 매도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배당락 1, 배당부 마지막 날, 네, 요거를 이때 팔고 새해 며칠 지나서 매수하는 이게 합리적입니다. 이 수급을 본다면. 그래서 보통 보면 새해가 별로 안 좋죠. 연말에도 별로 안 좋고 새해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당연히 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작은 빨리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참 그런데 그거 가기 전에 요거부터 하죠. 어쨌거나 결국은 금융투자가 그런 성격의 매매인데 그래 통상 연말에는 순매수한데 하루 정도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제는 유독 코스닥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어제 시총 상위 종목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걸로 비롯해서 이 매물을 받아서 이제 코스닥이 약하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다. 그래서 이제는 금융투자 동향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면 개인의 순매도 1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순매도 상위 종목 개인들이 이미 10억을 염두에 두고 미리 팔았어요. 11월 초부터. 그래서 이 조치가 사실은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 거죠. 효과가 있으려면. 이미 판 사람이 얼마다? 네, 11조나 팔았어요. 물론 개인의 순매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폭 그럴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사넣을까요? 그걸 우리가 딱 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놓을 가능성은 높죠. 이제 연초에 말고 오늘 내일 사도 되겠죠. 왜냐, 걔네 순매도 종목 보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개인들이 이걸 많이 팔았다는 지금의 이 삼성전자 개인의 4조 6조를 판 분들은요. 지금 몇 년째 들고 있는 분일 거야. 아마 액면분할 전부터. 나는 그냥 삼성전자를 재산 삼아 들고 있어요. 이런 분들 배당도 많이 주고 네, 항상 우리 시장을 선도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 채워넣을 수 있겠죠. 근데 카카오 이런 분들이 다시 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런 흐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미 판물들이 사야 되는데 오늘 지금 마이크론이 급등을 하니까 오늘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많이 매수할 가능성이 있죠. 기존에 팔았다가 10억도 올라갔는데 50억 올라가서 팔 필요 없었네. 그런데 마이크론이 오르네. 그러면 이제 불이 나게 그래서 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올해 상승률 상위 종목 요거는요. 당연히 본의 아니게 10억에 걸리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가가 500%씩 800%씩 올랐으니까 연초에는 한 2억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7억이 됐다. 포스코 DX로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7억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팔아왔는데 중요한 건 이 경우 상승률 상위 종목은 오늘부터 봅니다. 원래대로 하면 오늘 12월 22일 다음 주 12월 26일 이 두 날은 이 상승률이 컸던 종목에 대해서 이 10억에 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올 시기죠. 근데 이제 그거 안 팔아도 되네?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은 우선 이런 득은 보겠죠. 나올 매물이 안 나오는 거. 그게 얼마가 됩니까? 꽤 됩니다. 의외로 12월에 주가가 안 좋은 게 그해 상승률이 큰 종목이 12월에 좀 주가가 무거운데요. 그게 이 매물입니다. 10억 이상 되는 뭐.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 종목들은 그런 측면의 득은이겠죠. 물론 지금 이미 12월 21일까지 10억 이상 부분을 판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다시 재매수할지는 모르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쏟아질 매물이 사라졌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쪽이 득을 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종목들과 원래 상승 종목이 컸던 종목. 근데 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루닛은, 하 대표님 어제 루닛은 왜 저리 빠졌죠? 네, 이 얘기를 이제 금융투자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완전히 초쳐버렸어요. 참 주식시장이 참 어렵다. 어제 또 느낀 게 참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에 하늘에 주신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머리들이 녹아 있는 게 주신님 아닙니까? 네. 아주 뛰어난 AI 중에도 완전 AI가 주신님인데요. 어제 대주주 상인 되면 주가가 당연히 수급상 상향은 수급상 호재잖아요. 나올 매물도 안 나오고 기존에 팔았던 것도 매수할 가능성이 있고 호재인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리고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참 의외다 싶었는데 모르죠. 오늘 뒤늦게 주가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하락 종목이 많아서 최근에 한껏 좀 상승 종목이 증가하고 특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상승 종목이 급증하면서 야 이제 때늦은 산타랠리 하면 되는구나 연말에 한번 고개를 드는구나 기대했었는데 완전히 초를 쳐버리네요. 자, 이 원인이 왜 생겼냐 특히 코스닥이 왜 이러냐 말씀드린 대로 금융투자가 쭉 팔아서 그래요. 금융투자가 어제 1,500억이나 네. 코스피는 1,700억 사면서 코스닥은 왜 1,500억 팔았지? 그건 외국인은 어제 코스닥에 794억 요게 794억 맞나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네, 794억 맞네요. 그래. 네, 794억 맞네요. 네, 코스닥에서 794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이 이게 아니군요. 유가증권 시장이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130억 샀군요. 외국인들이. 요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수정해야 되겠다. 네, 숫자가 같아서 이상했는데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130억을 샀군요. 그래서 본다면요. 어제 유독 왜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팔았는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거나 이 금융투자가 1,553억 이게 시총 상위 종목으로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이런 종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넣고 HLB 뭐 이런 종목인데 루닉 같은 게 또 시총이 한 10몇 위 하죠. 그러니까 요 매물을 받아서 그래서 어제 코스닥 시장이 하락 종목이 1,000개 넘는데 큰 역할을 한 거는 금융투자의 순매도가 큰 역할을 했다. 보통 보시겠지만 연말에는요. 배당부 날까지 우리를 치면 12월 26일까지는요. 금융투자가 당연히 순매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차익을 먹으려고 프로그램 매수가 네, 베이시스가 상황이 되면 매수가 주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12월 27일부터 매도로 확 돌변하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보면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죠.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만큼 파생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유가증권 시장은 12월 15일, 네, 12월 20일 외국인과 금융투자 흐름 비슷하잖아요. 방향이. 이런 거는 다 배당 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 지수가 올랐다는 건데 코스닥 기준은 12월 15일은 좀 비슷했는데 네, 어제는 뭐 뜬금없이 1,553억 팔면서 그 영향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금융투자가 이제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네요. 그러면 오늘 금융투자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당연히 외국인들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까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조던님 50억 기준은 1월 1일부터 적용이라 올해 10억 이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오는 건데요. 올해 말까지 50억을 갖고 있는 분은 내년에 팔면 저기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조던님처럼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제 쭉 빠진 게 이게 실망일 수는 있겠네요. 내년 24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이게 올해 말까지 50억 이상 보유하신 분이 내년에 파는 매도 행위가 내년에 벌어질 때 나타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뒤늦게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영되면서 수혜 보는 쪽은
요런 성격이구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외국인도 봐야 되지만 금융투자도 살펴보자. 왜? 어제 금융투자를 초를 치는 바람에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많았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하나 안 좋은 게 있네요.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뭐 상장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사인데 오늘 DS 단석이 상장되는데 여기에 쏠림 현상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벌써 40만 원 나오나요? 이 경쟁률이 좋았어요. DS 단석이 오늘 상장되는데요. 이 DS 단석이 상장 전에 기관이 1800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LS 머티리얼즈가 한 2500개 기관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DS 단석이 한 1800개 정도 참가했었고 경쟁률도 높아서 올해 인기는 한 3위 정도 됩니다. 올해 인기 1위가 LS 머티리얼즈, 2위가 필에너지, 3위가 DS 단석이라서 여기 또 올해 마지막 코스닥 상장인데요. 코스피 상장인가요? 코스피 상장인데 어쨌거나 코스피 상장해도 LS 머티리얼즈 여러분 보셨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DS 단석이 또 쏠림 현상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서 네.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뵈니까 제 방송을 스트리밍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어제 부쩍 많이 들어오셨던데 아마 하이드로 리튬 때문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럼 개장 후에 오늘 하이드로 리튬 오늘 1000만주 상장이죠. 개장 후에 제가 좀 아까 전환사채 등등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잊고 있는 얘기까지 쭉 해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개장하면 우선은 삼성전자, 한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가 몰릴 환경이다. 어제 마이크론이 급등을 해서 마이크론 영향으로 그래서 이것이 소부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과 오늘 외국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까지. 그래서 어제 금융투자 코스닥 시장에 뜬금없이 1,500억이나 매물을 쏟아붓는 바람에 어제 코스닥 시장이 엉망이 됐는데요. 오늘 금융투자가 어떻게 하는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동향도 살펴보자. 그 다음으로는 DS 단석이 상장되는데 이게 인기가 좋은 종목이라서 오늘 DS 단석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본적으로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요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고지를 해드리지만요. 오늘 금요일이고 연휴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다음 주 올해 폐장은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 목요일 날 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이제 연말이니까 12월 26일 이제 연휴 끝나고 첫날 화요일까지만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28일은 굳이 크게 방송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올해 저 마지막 방송은 12월 26일 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8분 44초인데요. 한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개장 준비하시고 9시에 저랑 개장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